네,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주호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탐라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다룰 사료는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의 세 가지 사료 내용이고요. 그거에 관련된 학계에서의 해석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화면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탐라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기록은 일본서기의 내용인데요. 일본서기에서 508년 12월에 남해의 탐라인이 처음으로 백제국과 통교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 기록인데, 이 삼국사기 백제번기 문주왕 때의 기록이 탐라에 대한 가장 먼저 나오는 기록입니다. 여름 4월에 탐라국에서 토산물을 바쳐오자 왕이 기뻐하여 그 사신을 은솔로 임명하였다. 여기서 은솔은 백제에 16개의 관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등이라는 걸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체계로 하면은 1급부터 9급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급수 같은 느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기록이 똑같이 백제번기 동성왕조 기록에 있는데, 8월에 왕이 탐라에서 공납과 조세를 바치지 않는다 해서 그를 직접 치려고 무진주에 이르니 탐라에서 이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사죄함으로 중지하였다 라는 기록인데, 여기서 탐라는 곧 탐모라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기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그 탐모라라는 기록은 중국의 사서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수서 이런 책에서도 발견이 되는 그런 기록이에요. 근데 또 그게 명확히 제주도를 지칭하는 용어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의 탐라는 당연히 제주도를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있어요. 그 주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일본서기는 508년 12월에 처음으로 백제국과 통교했다. 원문을 보여드리면, 남해 가운데 있는 탐라인이 처음으로 백제국과 통했다, 통교했다라는 뜻인데, 그 기록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기록이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서기의 방위 장면이 실제로 백제 입장에서 잘 반영돼서 쓰여졌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일본서기는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좀 되게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흔히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임나라고 여기 보시면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옛 가야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쯤에 일본인이 아예 들어와서 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는 임나 일본부설로 주요 쓰이는 사료인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있고, 또 실제로 일본서기의 횟수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진실과도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점에서 일본서기를 다룰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일본서기의 이 기록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되게 높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기록인데, 동성왕 20년에 왕이 탐라에서 공납과 조세를 바치지 않는다 해서 그를 직접 치려고 무진주에 이르니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무진주가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광주, 광주광역시가 무진주로 불렸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으로 동성왕이 이때 공으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니까 탐라국이 이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서 사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물론 이 광주가 여기 영산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군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지역은
실제로 그 백제가 제주도를 토벌할 생각이었으면 뭐 여기 진도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해남 이쪽 지역에 와가지고 왔어야 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무진주에 이 광주에 왔는데 그 제주도 탐라가 와가지고 그 사죄를 했다라는 내용이 되게 어색하다라는 점을 다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의 기록을 보면은 백제가 그 마한 지역 아래쪽 지역을 좀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탐라는 그 친미다레라는 세력이 있어요. 를 계승한 강진, 여기 강진이랑 해남 이 지역의 그 세력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입론인데요. 이게 의외로 좀 많이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동의하는 그런 역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을 제기한 주장에서 가장 큰 의문이 드는 점은 어쨌든 기록상에서 이게 탐라는 탐로라라는 기록이 중국의 사서에서 명확하게 그 제주도를 의미하는 기록이고 실제로 삼국사기라는 책이 그 제주도에 그 삼국사기라는 책이 중국 사서들과 또 당시 좀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그 편집한 그런 기록들임을 좀 고려해봤을 때 이때 그 삼국사기 저자들은 이 기록 여기서 탐라는 탐로라이다라는 기록을 굳이 남겨놓은 이유가 탐라를 제주도로 인식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점이고요. 실제로 이런 인식은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각종 지리지에서도 계속 후대에 오면 올수록 인식이 바뀌어서 쓰여져 있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 탐라를 이때 498년의 탐라를 만약에 해남과 강진 지역으로 보면은 제주도의 그 당시 체제는 사실 주호국 시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508년 12월 이 기록은 확실히 제주도를 보는 거에 대해서 그 이견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한 500년 그 전후로 해서 좀 얘네 그 주호국에서 탐라국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앞에서 통설에서는 적어도 이 476년 4월에는 그 제주도는 탐라였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부터 탐라였기 때문에 이 기록에 남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영상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